근데 2021년에 들어와서 지금 3월에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 다룬 적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3월치가 2.6%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전년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요, 일시적이요, 라고 일축을 해버렸죠.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아무리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그렇게 말을 했던, 아니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말을 했던 간에, 그 누구가 말을 했던 간에,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살펴보게 되면 100%다 참인 경우는 드물더라.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략한 안내 말씀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기구인 연방시장공개위원회 약자로는 FOMC 회의를 이제 마치고 미국의 파월 의장이 미연준의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어요. 경제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3월치가 2.6%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것은 경제가 재개되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재개되면서 일회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른 거지 매년 일어나는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2%를 넘는다면 우리의 수단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정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다른 경제 지표는 모르겠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은 전년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일회성이요 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고 금리가 치솟게 되고 경제가 안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국내 언론들이 하도 써적히고 있는, 검증하지 못하는 내용을 써적히고 있는 그런 우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돌려서 말을 한 것인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미연준 의장이 발언한 내용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이 과연 일시적인가?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했던 일시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이거 봐라, 미연준 의장이 말한 게 맞네. 지금 이때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 전년 대비니까 얘가 치솟는 것처럼 나타나네. 이 인플레이션율 지표에 아무런 인가 분석을 하지 않고 이 지표, 이것도 이제 가격이나 실적치죠. 실적치 수치의 변화만 보게 되면 그런가 보다, 맞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도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일까?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지 않소. 코로나가 202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왜 얘가 출렁출렁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지 되겠죠. 2020년 4월에 중공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게 됐고, 감염 확산이 시작이 되게 됐고, 당시에 중공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2020년 4월에 완전히 멈춰서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던 어느 나라가 되게 됐던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은 2020년 4월과 또는 5월에 하한 수준을 만들고 그 뒤에 개선세가 진행이 되게 돼요. 개선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개선세가 진행되는 이유는 2020년 3월과 4월에 2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그 뒤에 이 정책 효과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진행이 되게 되고 시중에 공급되는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계속 상승돼야지 그 뒤에 이 둔화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매월 미국의 중앙은행은 초저금리 유지를 계속해오고 있고 회사채 매입을 지속해오고 있죠. 그렇지만 세금, 세입, 세출에 관련된 미국의 행정부는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을 3월과 4월에 진행한 뒤에 바로 12월 4주차에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지연되는 기간에서만큼은 3분기를 넘으면서부터 이와 같은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세를 나타내게 되고 12월에 집행된 이후에 2021년에 들어와서 다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모든 경제 지표들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동일한 모습의 쉐입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개방송에서 다룬 바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 좋은 수치를 나타내서 대한민국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 나라 국가 정책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공통된 특징 외에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이 대한민국 정책에 의해서 유도된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바로 글로벌 유동성 증가,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 미 달러를 실물 경제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 쓰고 있는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쓰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 그 나라 국가의 정책이 유도됐다기보다는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증감에 관련된 미국의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이와 같이 왜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출렁출렁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보게 되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면 그 뒤에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그 지연되는 시기가 지연되면 둔화 내지 침체세를 나타나게 됐다가 다시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개선세가 강화된다. 즉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수치가 만들어진 원인을 살펴보게 된다면 정책 효과고 정책 효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연동되고 있다. 무엇에?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그 뒤에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3월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추진했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을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 즉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치부한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맞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플레이션이 수치 자료의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쐐기를 박아야 되겠죠. 과연 그의 말이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율만 가지고 일시적인 기저효과라고 국한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수치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의문이 생겨지 돼요. 아니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도 진행이 되어 왔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같이 진행되어져 왔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현상이 2021년 3월에 나타나게 됐다. 어떠한 경제지표가 됐던 이와 같이 가격 변동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특히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확률적 분석 방법이 일부 신뢰성을 갖기도 해요. 이와 같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수렴형 패턴이라고 말해요. 기술적 분석 초보자들은 여기에 고점이 반드시 매칭되고 저점이 반드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맞물려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지만 이 지표라는 것은 이를 넘어설 때도 있고 못 미칠 때도 있고 이와 같은 의외성이 형성이 되게 돼요. 영어로는 트렌드를 그냥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위로 뚫렸다는 것은 얘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적 분석, 1차원적인 분석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지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진행했었던 그 녹화 편집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2019년 9월 달에 진행했었던 공개 방송들을 보게 된다면 2019년 4월부터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은 국내의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 이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걸 종료할 거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언제? 처음에는 9월에 종료한다고 말했다가 점점 다가가게 되자 이를 앞당겨서 8월에 조기 종료할 거라는 것을 보도를 했고, 미 연준이 왜 언론에다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흘리게 됐는지 어느 곳에서도 미 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유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아직까지도 거론조차 하지도 않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4월에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하자마자 미 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것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안 사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 연준이 직접 미 국채를 매입해서 일정 수준으로 채권 가격을 유지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때서부터 계속 미 연준의 보유자산이 증가되게 됐고, 2016년 전후로는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의 보유자산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대규모로 매각이 진행되게 되면서 대규모로 매각하는 미 연준의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게 종료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율이 치솟게 되고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2018년 12월 공개방송서부터 그것을 분석해서 공유를 해왔고, 그 뒤에 진척도를 계속해서 살펴왔죠. 이런 흐름이 진행되게 됐어요.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규모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은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게 되면서 미국은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호경기 주기에 맞춰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고, 그에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뚫렸어요. 이 말은 글로벌 유동성, 미달러 유동성이 상실되는 이와 같은 미국의 미달러 유동성이 상실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제는 2010년도서부터 저점을 높여왔었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의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는 공개방송에서 봤죠. 2020년 3분기에 미달러 유동성, 통화유통 속도가 침체되다가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20년 12월 이후서부터 주요한 고용지표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21년 3월에 얘를 인플레이션이 뚫게 되는 인과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 즉,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 같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뭐만 봐도 인플레이션율의 수치가 왜 이렇게 변동했을까를 잠시만 고민해 봐도 미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기저효과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나는 모르겠고 인플레이션율이면 인플레이션율만 보겠다. 얘가 왜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모르겠고 얘는 그냥 작년 수치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접하게 된다면 모르는 사람이 듣더라도 아참 용감하게 짝이 없는 발언이네요 라는 좋지 않은 견해를 갖게 되죠. 이와 같다.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수렴형 패턴의 상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같은 시기에 미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또 공개 방송에서 봐왔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제조업 경기가 아닌 부동산 부문이죠. 이 부동산 부문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실적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왔고, 2021년 3월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아까 봤었던 2.6% 수렴형 패턴에 여기를 뚫은 이 같은 시기에 미국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바로 2006년 8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2006년 8월 이래 최고치.
2006년이라는 의미는 세계 부동산 버블이 2008년에 붕괴되게 됐죠. 거의 피크치에 가 있는 그 실적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얘가 그냥 넘어섰습니까?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그냥 절대치예요. 이게 기저 효과 때문입니까? 2021년 3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6%를 기록한 게 파월이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이에 연동돼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지표의 개선세들이 모두 다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뭔가 연동된 현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의 지표를 볼까요? 부동산 부분만 보지 말고 상품 가격 지수를 다 통틀어서 봅시다. 상품 가격 지수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녹색 선으로 상품 가격 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죠. 수명주기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신문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새거 사는데 또 바꿔야 되겠네. 스마트폰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투자를 위해서는 첨단 제품 투자보다는 제품 수명주기가 긴 라면, 빵, 밀가루 만드는 CJ 관련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업하기 거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뉴스에서 봤을 것이에요. 그 수명주기예요. 또한 인간의 생로병사, 이와 같이 수명주기라는 것은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 시오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과학에 속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매우 긴 기간 동안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죠. 다만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 재산권은 이와 같은 수명주기론을 갖고 경제지표의 인가분석 체계와 특정 주식가격 지수를 분석하는데 적용하고 검증하는 방법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재권이 되게 돼요. 일부 해외 사이트나 국내에 이제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척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선을 흉내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명확하게 어떻게 설정을 해야지 되고 수치적으로 저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떻게 검증하는지 방법론을 구축한 곳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어놓은 녹색 선과 저희가 사용하는 선은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을 그어놓고 수명주기를 나타내는 의미를 그은 것이라면 얘가 계속해서 변동되면 안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수명주기 이론이 아닌 그냥 기술적 분석가일 뿐 몇 가지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마치 자신이 경제지표 분석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블로그 게시물 몇 개만 보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본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상품 지수의 수명 주기는 제상단의 세특기에 이르면서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됐어요.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불교도 사회과학에 속하는 그런 이론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 다시 여기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는 1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돼요. 1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면 녹색 비행기 궤도 중앙에 있는 붉은 선으로 색칠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거나 최대 세대기까지 상승하게 되는 1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죠. 상품 지수는 이미 상승생애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품 지수와 관련된 인가 분석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 상승세가 종료된 애가 아니라는 것을 더 위에까지 세태기 초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 1차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은 수렴형 패턴은 2021년 3월에 2.6%로 뚫었는데 이것을 미연준의 파월 의장은 일시적 기저효과다라고 그냥 결론 지었지만 같은 기간에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연동되고 있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과정에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 관점으로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렸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의 개선세가 여러 경제지표로 확인되고 있고 경제가 개선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 실물 경기가 개선세에 의해서
물건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은 돈의 가치에도 비례를 하게 되지만 이와 같이 실물 경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물건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도 인플레이션율에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원인과 결과 분석을 했고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앞서서 살펴보게 됐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3월에 2.6%를 기록한 것은 미 연준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미 연준 의장은 신기하게도 2021년 4월에 언론과의 보도를 통해서 현재가 미국 경제의 변곡점이다.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전에 공개방송에서도 살펴봤지만 미국의 실물경제 변곡점은 2021년 4월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왔죠. 2020년 3월, 3분기가 미국 실물경제 실질적인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기점이었어요.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예요. 통화 유통 속도는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이 미국이라는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미달러 통화 하나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의 속도를 나타내게 돼요. 얘가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미국 경제는 쉽사리 활성화가 되게 되고, 얘를 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가속될 때까지 미달러 유동성 공급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되게 되죠. 2020년 3월과 4월에 미국은 2조 달러가 넘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미달러를 지속해서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미달러 공급 속도를 기록하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는 침체가 됐죠. 근데 2020년 3분기에 얘가 침체 현상이 종료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임계 수준까지 유동성이 계속해서 차올라야지 돼요. 얘가 차올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늘리더라도 이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얘가 3분기에 종료됐다. 차올랐다는 의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차올랐다는 걸 말만 하지 말고 그걸 증명해 보쇼. 공개방송에서 공유했죠. 2020년 3분기서부터 미국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넣었고 돈놀이하는 돈 도매상인 상업은행들의 실적 개선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을 누구나 다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미국의 실물 경제의 상승 변곡점은 2020년 3분기였는데 그것을 파월은 2021년 4월이라고 말했고, 2021년 3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6%를 기록한 것을 기저효과 일시적인 거라고 치부를 했지만, 얘가 이렇게 뚫는 상황 속에서 이에 연동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질적인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아무리 파월이 됐던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됐던 틀린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있어요. 이전에 녹화 편집본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국내 언론들은 지금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급속도로 자고 나면 3%, 6%, 9% 가는 것처럼 막 언론 보도를 해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실물 경제가 폭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는 논조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전에 글로벌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 여름의 장세에 진입하는 시절, 봄의 말엽부터 여름의 장세에 진입하게 되면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금리가 높아져서 실물 경제가 폭망하는 게 아닌 점진적으로 정책의 유도하에 증가하게 된다면 금융시장은 제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이 되게 되죠. 우리는 이미 제1차 대세 상승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제2차 대세 상승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상세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검증 등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 오고 있죠. 오늘 이제 공개방송의 결론은 일시적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상승 현상이 아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 말이 맞지가 않다. 또한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율이 자고 나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기준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실물 경제가 폭망하고 주식시장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여기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녹화 편집본 자료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여러 개 살펴봤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 폭이 커지게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평일 퇴근하신 주무시기 전까지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에 함께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